안녕하세요. 로그스톤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포강토 실무의 첫 시간입니다. 이 첫 시간에는 측량, 또 허가, 설계 이런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량은 전국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겠고요. 또 아니면은 매도를 한다든가 또 매수를 하셔서 이제 그 확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분할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접수하게 되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는 이제 뭐 개발 행위를 한다든가 신축을 했을 경우에 이제 측량을 하게 되는데 개발 행위나 이제 신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건설 설계 회사나 토목 측량 대행 업체에서 접수를 해 주게 되고 이제 본인이 그 허가자 본인이 직접 가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이제 접수가 완료되는 거고요. 또 일반인들은 그 토지에 이제 관할 기초단체죠. 군이나 시청에 가셔서 민원실에 가면 지적과가 있는데 지적과에 가서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서 지적도나 아니면은 그 측량할 지번을 가서 접수를 하시고요. 접수한 뒤로 한 2, 3일 있으면은 이제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귀하에 이제 그 측량 수수료가 얼마다. 그러면 측량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날로부터 실제 접수가 된 걸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 접수를 하고 또 이제 그 납부를 하고 며칠 또 있으면 또 문자로 통보가 옵니다. 그 실제 나오실 그 팀에서 팀장님이 이제 문자로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이제 이제 측량을 하겠다. 그랬을 경우에는 측량을 의뢰하신 분께서는 그 인접 토지의 그 이제 관계자나 토지주한테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측량을 한다. 그래서 서로 같이 함께 측량 말뚝을 확인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양측 간에 이제 협의가 잘 돼서 원만하게 토지 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이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개발 행위를 했을 때에는 꼭 필히 좀 부르셔서 이제 허가를 내기 전에도 미리 통보는 하겠지만 그 측량이 나왔을 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밑에의 토지 쪽에서는 옹벽의 높이를 이제 트집 잡아서 이제 민원을 넣는다든가 또 이런 경우가 이제 다반사기 때문에요. 높이는 2m 이상은 이제 구조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마다 옹벽의 높이를 3m 또 2m 못해도 3m를 사라 또 5m를 직격으로 살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상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 옹벽의 높이는 지자체마다 틀립니다. 그러나 밑에 땅 주인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구조물이 2m 이상 구조물이었을 때는 민원을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가 된다고 하게 되는 가정하에서 허가를 또 맡으셔야 되고요. 또 밑에 분들께서는 안전을 보장해주는 그런 공사 되기를 또 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 측량 설계 쪽에서 이제 그 민원이 발생이 될 것을 예상해서 말씀을 해 주실 건데요. 그랬을 때에는 이제 그 보강토나 옹벽 설계를 구조 검토를 해서 설계를 해서 구조 검토를 해서 구조 검토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본인 땅에 본인이 이제 구축물을 한다 해서 그게 조망권에 뭐 이런 시비라든가 또 높이의 제한에 시비를 걸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그런 일들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구조검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느냐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작은 금액으로도 보강토 설계를 하고 구조검토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걸 이렇게 구조검토하는 것을 큰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옹벽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그때 가서 구조검토를 한다는 것도 어폐가 있고요. 또 그거는 어느 회사에서 이제 그 옹벽 공사를 하게 될는지 모르지만, 대개 요새는 본인들 토지주가 직접 하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허가 자에서 뭐 소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그 면허가 없는 업체들이 많이 이제 보강토 공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설계를 하고 다시 구조검토 한다는 것도 참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설계를 하고 이제 구조검토를 해서 허가를 맡아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이 맞고, 또 민원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공사의 순서들이죠. 그래서 이제 토지, 인접 토지주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 의뢰를 하신 분께서는 준비하실 사항이, 이제 30m 줄자, 또, 고추대, 아니면은 락카, 뭐, 이렇게 또, 뭐, 메모지, 이런 것을 준비하셔서, 그 지역공사에서 관리하는 BM 마크에서 이제 이 기준점을 해서 측량을 해서, 여기가 우리가 요 땅을 만약에 측량을 했다면 여기서 1번, 네,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이제 측량이 되겠고요. 측량을 할 때 의뢰를 하게 되면 말뚝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받게 되는, 의뢰를 했을 땐 빨간색으로 그 측량 말뚝을 받게 되고요. 또 의뢰를 하지 않고 그 파란 말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파란 말뚝은 뭐냐면, 그거는 지적공사에서 지적정리를 위한 말뚝입니다. 우리가 의뢰한 것은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지적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뚝이 또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 지적공사에 나오신 분한테 요 파란 말뚝하고 이제 빨간 말뚝의 그 차이,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시고, 하여튼 본인 토지주 또 개발자가 직접 나가셔서 이제 좀 한번 같이 측량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조점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여기 1번이었을 때는 아까 내가 30m 줄자를 준비하시라고 했는데요. 30m 줄자를 가지고 이 인조점을 찍어야 되는데, 인조점은 요 1번의 인조점은 어떻게 찍어야 되냐면, 이쪽에 이제 고정물,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을 구조물이죠. 장기적으로 이것은 훼손 안 된다, 요것은 이제 파쇄되지 않는다라는 구축물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모퉁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전봇대가 있으면 1번에서 이렇게 전봇대까지 10m, 10.5m 이렇게 기장을 하시고, 만약에 요쪽에서 또 이렇게 여기 뭐 집이 하나 있다면 집 기둥에다가 이 집 기둥에 몇 메다, 뭐 7.5m 이런 식으로 기장을 2개 이상 인조점을 이제 표시를 하시고, 1번에서 2번까지의 거리도 좀 표시를 하시고, 2번에는 또 요짝 기둥 모서리에 또 뭐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 짝에 움직이지 않는 고정물, 훼손되지 않을 구조물이 있으면 그거에 표시를 해서 몇 메다 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조점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인조점을 이제 그 지적도나 메모지에다가 이제 그 인조점 찍은 것을 보관하고 계시면, 지적 측량이 끝난 뒤로 한 3일 뒤에 지적공사에서 문자가 또 옵니다. 성과도가 다 이제 끝났으니까 와서 성과도를 찾아가세요 하게 되면, 그 성과도를 찾아다가 지금 인조점에 표시된 고정률에 표시된 요런 사항들을 성과도에다 표시를 해서, 그 성과도는 여러분들 등기권리증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해놔서
토지의 이동이 있다든가 또 판매를 한다든가 또 공사를 했을 때는 공사 이후에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걸 잘 기장을 해서 항상 그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게 보관되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개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모서리의 이제 말뚝은 여기서 뭐 20m 이렇게 기장을 하는데 실제 공사는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사가 됩니다. 옹벽 공사가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손실되는 부분인데 실제 땅은 여기에 말뚝은 이렇게 박히는 거죠.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이제 직각으로 꺾이는 부분은 직각대로 공사를 못하니까 이렇게 손실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 짝 토지주가 이 땅을 또 세원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요렇게 요 땅이 내 땅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렇게 또 서로도 알고 그런 측면에서 공사가 끝나면 이렇게 공사가 끝나면 여기서 1m 뒤에 내가 옹벽을 쌌다 이런 표시도 해주어서 재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성과들을 잘 관리하시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인조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강토 현장에서의 현장 설계 또 보강토 공사를 위한 준비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